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분이 왔습니다. 자, 코레일 이제 채용이 시작됐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거고요. 지난번에 신보 쓰다 보니까 챗GPT를 활용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챗GPT를 좀 중간중간에 활용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 예상 평가 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보시면서 천천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챗 GPT와 함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서류 검증이죠. 심사가 아닙니다. 정말 귀중한 서류 적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표절 여부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뭐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즉 우리는 면접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접 평가 지표라고 공개된 게 몇 개 없습니다. 뭐 직무 능력 외에는 뭐 신입사원의 자세, 열정 및 마인드 이런 걸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코레일에서는 채용 직무가 워낙 많죠. 그 채용 직무별로 평가 지표를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안점은 면접 활용입니다. 면접에 활용되도록 적는다입니다. 항목 1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항목 1번이 가치관, 중요한 가치관은 뭐고, 이게 이제 코레일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목표죠, 목표나 핵심 가치. 이런 거와 어떻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조직 적합도 평가하는 거고,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런 거 평가하는 거죠. 뭐 사실 이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는 면접에서 잘 평가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먼저 살펴보면 코레일의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지향 소통인, 고객지향 전문인, 미래지향 혁신인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혁신, 소통, 신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기관도 다 있는 거죠, 맞죠? 좀 특이한 건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가 있고 비전이나 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때까지 힌트들을 좀 종합해 볼게요. 인재상 키워드는 요렇고 핵심 가치 키워드는 요렇죠. 그런데 항목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은 소통, 평가하는 거고요. 항목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객 지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상 키워드에서 두 개를 날리면 미래 발전이 남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 키워드에서 소통을 날리면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미래 발전과 안전, 미래 발전과 혁신, 미래 발전과 신뢰를 엮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적을 수 있어요. 뭐 사례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마트 근무할 때 어디서 근무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뭐 고객을 응대했다. 그래서 그 결과 고객이 만족을 했고 고객의 신뢰를 쌓았다. 자, 미래 지향이고 신뢰를 쌓은 케이스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어떤 실습을 했는데 자, 실습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했고 그것 덕분에 안전이라는 가치, 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킨 거죠, 이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켰고, 교수님의 신뢰를 얻었다. 자, 요렇게 이제, 요런 사례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그걸 통해서 핵심 가치를 지킨 경우, 그렇게 하면은 미래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핵심 가치 키워드를 같이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작성 플롯을 보여드리면은 가치관 키워드와 인재상 일치,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인재상과 일치합니다. 혹은 핵심 가치와 일치합니다로 처음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근거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 이 제시한 가치관,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철도공사의 핵심 가치와 일치합니다. 혹은 뭐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작성하면 되겠죠. 자, 작성 예시 보여드리면 먼저 가치관 키워드랑 인재상 일치도 요거 먼저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개선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미래지향혁신이라는 이제 인재상과 일치시켜서 첫 문장을 만든 거죠. 너무 지금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어를 살짝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증거 사례를 제시해야 되겠죠. 새로운 방법,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거나 아니면 고용주의 신뢰를 얻거나 조직의 효율을 낸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증거로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런 태도 요런 이제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는 미래지향 혁신인이기 때문에 이 코레일의 고객 만족하고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나갈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게 추상적이죠, 맞죠?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혹은 기관의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좀 마무리하시면은 디테일하게 추상적이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적어보십시오. 다음 항목 2번입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조율한다.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견 충돌이 있겠죠?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율하는지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뭐 요즘 하도 세대 갈등 이런 게 많으니까요. 조직 내에서. 그래서 이거는 소통 능력, 협상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항목은 우리가 하도 많이 써봐서 알죠. 의사소통 능력은 경청 들어가야 되고 상대방에 따라서 알맞은 의사 전달을 했다, 전략을 짜서 들어갔다, 이런 것들 아니면 대화법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협상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만족할 만한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설득한다. 그런 이제 그걸 평가하는 건데 사실 그에 맞는 사례를 찾아서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이 조금 들어가게 적으면은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좀 좋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 충돌 당사자들 아니면 나와 의견 차이가 나는 사람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상대방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대화 기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했다. 이런 게 들어가고 특히나 이런 항목들이 요즘 공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세대 갈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년배 있죠? 하구나 이런 그 비슷한 나이대의 갈등이나 이해관계 충돌, 의견 충돌 이런 걸 해결한 것보다는 조금 나와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 본 경험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중장년층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없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의견을 조율하는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검색을 하기에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요런 게 노하우랍니다. 챗 GPT 추천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뭐 배경 지식을 일치시키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칭찬을 하게 만든다. 네 의견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확한 의사 표현.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나 아니면은 자신의 의견을 막 표현을 세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명확하게. 그래서 명확하게 의사 표현하도록 뭐 판을 만들어준다. 이런 거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당사자 한 명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되겠죠. 한쪽 편을 들게 되면은 더 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니까 공정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게 쟁점 파악이죠. 네 번째, 이해 충돌 파악. 왜 충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지 서로의 목적입니다. 서로의 목적. 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지를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제 토론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이 말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나는 아직 말이 다 안 끝났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이제 말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는 내 의견을 다 말을 못했으니까 불만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챗GPT가 추천을 해준 이 의견 조율의 노하우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것들이 꽤 괜찮습니다. 노하우들로. 그래서 요 것들 중에 하나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활용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작성 플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의견 조율 노하우를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어떤 걸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상세 서술을 한 다음에 자신의 직무 상황에서 적용의 다짐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직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의사소통, 소통 능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예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챗GPT 님이 우리 추천해줬던 이 두 가지 노하우를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경험은 있으시죠, 맞죠? 조별 과제에서 역할, 배정에 관한 의견 차이를 경험했다. 이때 요 두 가지 기법을 활용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떤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저 기다림과 쟁점 파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노하우를 사용해가지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문장 있죠.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긍정형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의견 차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끝내면은 의견 차이 발생한 데 집중하게 되겠죠.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로 첫 시작을 하면은 해결을 했어?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문장 같은 경우 긍정형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요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이런 의견 충돌을 조율하고 조직의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직무 상황 적용의 다짐이죠. 조금 여러분들의 직무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제시하시고 너무 길게는 말고요. 디테일하게 제시하시고 그런 상황을 나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으시면은 이제 직무 이해도도 조금 높이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글자 수가 허락하면은 구체적인 상황 한두 줄 정도를 적어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항목 3번인데 항목 3번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챗 GPT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뭐 거의 논술이죠. 이 고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개선이 한국철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조직 이해 능력 평가하는 거죠. 상당히 막막한 질문입니다. 보통 조직 이해 능력 평가하면은 조직의 목표하고 경영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역할, 그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뭐 동향 파악이 좀 돼 있느냐, 아니면은 기관의 규칙이나 규정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 개선할 수 있는 점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통계치,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해야 될 부분, 혹은 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직무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서, 이런 개선할 수 있는 주제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은 이렇고, 그래서 내가 역할 수행을 잘 해서 한국철도공사의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는 어떠한 근거를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문제더라,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료조사 정말 많이 해야 되겠죠.
우선 여러분들 이 항목을 쓰려면요. 코레일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새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거면 곤란하잖아요. 맞죠? 조직 이해도 평가를 더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미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다운을 받아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대신 최신판은 없어요. 2019년도부터 20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문제점이 뭔지, 서비스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기 조금 힘들죠, 맞죠? 여러분들 생각을 적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실 뭐 알리오에 가시면은 공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상품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020년도에 관광열차가 D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와 2020년도에 ITX 청춘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사실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객관적 지표인지는 조금 의심은 가는 게, 자,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레일에서 일부 직원들이 고객 만족도를 고객인 척 조작한, 그래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12월 기사죠.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죠. 고객 만족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조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조금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알리오에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하면은 관광 열차 만족도를 올려야 되고 ITX 청춘의 만족도를 올려야 되는 게 정확한 문제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가 저런 상품들의 어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적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도 이런 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서 개선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만족도를 올려야 된다. 이런 플롯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코레일 자료조사만 할 수 없으니까, 챗 GPT한테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을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철도와 연관된 다른 교통수단, 어, 경로의 비용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쉽게 하면 좋겠죠, 맞죠? 시간대와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들하고 그런 내비게이션을 좀 제공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핵심 가치에서도 있었죠, 맞죠? 이 안정적인 철도 운행. 안전일 수도 있고 안정적이라는 건 그 다음에 우리 이 교통 같은 경우에는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안전 제공. 이건 당연한 거죠. 맞죠? 철도 안전. 이태원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철도 같은 것도 명절 귀향 시즌 이런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를 조금 키워드로 잡고 작성하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 공사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있었죠, 맞죠? 고객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정보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개선하는데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개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차 청결도 아까 청소 있었죠, 맞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을 줄인다. 그리고 고객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챗GPT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철도공사가
고객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마 답변해 줄 거예요. 그리고 편의성 향상, 모바일 앱 개발이나 표 구매 과정 개선. 그래서 뭐 이런 거 조사해 보면 되겠죠? 표 구매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혹은 지금 모바일 앱 가보시면요. 코렐 톡이 있죠. 이거 엉망입니다. 지금 가보시면은 불만족 엄청 많죠. 그래서 그 불만족 사례들 중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바탕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IT 직무라면요. 지원하신다면 그런 쪽에 문제점을 한번 캐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 ITX 청춘 열차가 만족도 등급이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ITX 이 청춘 열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이 뭐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얘기인데 고객 의견을 수집한다. 청결 상태를 개선한다. 안정성, 얘가 이런 단어밖에 모르나 봐요. 그리고 승하차 편의성 개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ITX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ITX에서 지금 이게 그 전담역이 없어요. 전용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승차도 불편하고 하차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 무임승차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ITX 청춘 열차 보면은 이제 무임승차 하지 말라고 방송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배차 시간도 지금 ITX 청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운행 시간 정확성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금 의견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D등급을 받았겠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챗GPT를 활용하시면요. 지금 코레일이 어떤 서비스 만족 개선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까지 막 디테일하게는 뽑아낼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나무위키에서도 이 철도 서비스에 관한 문제점이 아예 이렇게 돼 있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충분히 찾아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성 플롯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서비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지원 직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 기여할 수 있는 점이야겠죠. 그리고 그냥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라 정량적 근거,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혹은 어떤 통계치에 의하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문제 의식,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런 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은 이것이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유 역량을 바탕으로 직무 역할 수행을 잘 하겠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고 기관의 목표 달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플롯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 예시 보여드리기 전에 자료 하나를 소개를 하면은 제가 이거 이제 관광 열차가 이제 문제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아까 만족도 조사 결과 보면은 2020년도에 D등급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C등급으로 오르긴 했는데 C등급이면 여전히 문제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관광 열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제 관련한 논문이 있어가지고 자료가 있어서 제가 블로그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무 영업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직무 기술서 보시면은 여행 상품 기획하고 판매가 있죠. 그래서 저런 이제 관광 관련 열차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면은 적으시는데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성 예시 보여드리면은 자 관광 열차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했고 이 적극적인 홍보와 상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요거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정량적 근거 혹은 이제 공신력 있는 근거치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열차 불만족 사례를 좀 찾아봐서 사실 정확한 통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몇 퍼센트 이런 게 이제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 여기서 사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 기획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직무에서 이런 부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와 참고 자료들 다 블로그에 올려 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정말 천천히 적어보십시오. 자, 항목 4번입니다. 지금 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직위의 능력 평가죠, 맞죠? 상당히 답답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역시나 한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이제 항목 3번하고 별 다를 바 없겠죠, 맞죠? 평가는 부분이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항목 4번 같은 경우에는 항목 3번하고 좀 다른 게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많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거나 개선해야 된다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방향성이 지금 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나는 지금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요게 뉘앙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내 지원하는 직무의 역할은 이렇다.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역할 수행 잘해서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 개선을 할 수가 있다. 혹은 코레일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찾을 때 아까 항목 3번하고 마찬가지로 정량적 근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뭐 국제적 동향 같은 거 사용하면 더 좋고요. 신문기사 같은 거. 그래서 항목 3번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 알아보고 내가 적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줘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막막하니까 또 얘한테 물어봅시다.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중점적으로 뭘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고객 만족도 향상 위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제 C등급이거든요.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거의 C등급, 막 D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걸 높일 필요가 있어요. 고객 만족도를. 그래서 만족도 이제 개선하려면 고객의 경험을 개선한다. 요거 진짜 좋은 말입니다. 시간이나 가격이나 편의성 등을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 자, 요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니까, 예약 교통 정보, 열차 여정 관리, 편도 운임 계산, 예약 가능 열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철도 시설 점검 및 개선. 지금 문제가 이 철도의 노후화 문제가 많죠, 맞죠? 노후화된 철도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뭐 탈선 사고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런 것들 좀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처 계획, 요것도 이제 수립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안전 이제 관련된 교육 활동.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교육,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막 안전교육 하잖아요, 승무원들이. 근데 이제, 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기차에서 하는 것들도 조금 이제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IT 쪽으로 직무를 한번 잡아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철도 서비스 제공에서 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사실 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철도 분야에서 어떤 혁신이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도 얘가 정리해줬어요. 지금 스마트 교통 시스템, 이거 이제 모바일이죠, 모바일이나 이제 웹 그 서비스, 그 다음에 단속 카메라. 요건 조금, 사례를 찾아보니까 특이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매치기 잡아내는 거. 그냥 CCTV가 아닌 거죠, 맞죠? CCTV가 아니라 좀 요즘 CCTV가 발달을 해서 불법 행위를 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차 내에서 뭔가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매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객들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열차 타면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막 앞쪽에 몰리죠, 맞죠? 앞쪽에 몰려서 끼어 타고 막 허겁지겁 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승객들이 한쪽 열차 쪽으로 몰리게 되면 안전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철도차. 요게 도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요금을 조금 낮출 수가 있겠죠. 요금을 낮출 수가 있을 거고. 요런 거는 이제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항목 4번을 적으실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주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주요 사업 뭐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리오 가시면요. 이렇게 분기 보고서 보시면은 주요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레일의 주요 사업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일 있죠, 파일을 갖다가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그 사업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이죠. 그래서 시설 개량 사업은 노후 역사, 고객 편의 시설, 차량 기지 개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은 방금 확인한 사업 분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코레일이 뭘 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다면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를 보시면 됩니다. 지원하시는 직무 기술서 보시면요. 직무 수행 내용이 있죠.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 직무 수행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첫 문장으로 나와야 되겠죠. 내 직무가 철도 사업에 있어서, 코레일의 철도 사업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IT 직무에 지금 보시면은 IoT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IoT가 철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니까 힌트를 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센서를 통해서 열차를 자동 제어하는 거죠, 맞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보를 쫙 얻고 직무랑 연결시킨 다음에 이런 플롯으로 작성시키시면 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과 그에 대한 근거, 정량적 근거, 공신력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첫 부분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여를 통해서 한국철도공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시설 개량 사업이다. 이를 통해서 요런 것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IT 직무를 가지고 적었는데 특히 IoT 기술을 열차에 적용해서 이를 통해서 만족도 개선해야 되고 민원 감소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IoT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냈던 해외 사례 같은 거나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근거로 삼았죠.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통계치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통계치가 만약에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근거로 요걸 들었고, 그래서 저는 요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IoT가 아무래도 무선이다 보니까 전파 전자 통신 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코딩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시설 개량 사업, IoT 기술을 통한 시설 개량 사업에 기여해가지고 이용 편의 철도 교통 서비스 향상이라는 전략 과제에 기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받는 철도 서비스라는 전략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여에 대한 자신감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항목 3번과 4번은요, 정말 자료조사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챗 GPT도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각가지 자료들을 제가 블로그에 다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정성 들여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